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불법이라니요? 이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개정법을 모르고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분야의 법들이 개정되는데요. 이 개정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는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새해를 맞이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과 관련된 개정법들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기한 폐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본 분이면 아시죠? 12시가 땡 치면 유통기한이 지난 수많은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 하지만 이 폐기 제품들 상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유통기한은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일정 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판매되지 못한 많은 식품이 폐기 처리되죠. 실제로 국내에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이며 이 중 상당량은 유통기한 만료로 폐기된 식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1월 1일부로 유통기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현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1항 1호 라목에 따르면 식품 등에는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이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식품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60에서 70% 앞선 기간, 소비기한은 80에서 90% 앞선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유통기한보다 대략 20에서 30% 긴 셈이죠.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 폐기 등의 비용이 연간 1조 원가량 줄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냉장 보관 등 유통 기준이 중요하고 변질 가능성이 높은 우유의 경우 이번 시행에서 제외하고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동물보호법 개정. 여기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유기, 학대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총 565명으로 2016년에 225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동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그 결과 반려동물들의 환경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기존의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는 단순히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돼 있던 반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 불량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제3호에는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학대 행위로 본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호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호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동물 수입업, 동물 판매업, 동물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영업을 하는 영업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개정 전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반면 개정 이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대학 입학금 폐지. 23학번이 되는 새내기 그리고 학부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4년제 사립대학교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이 77만여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등록금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인데다가 그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처도 불투명했던지라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공립대들은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교육부는 사립대들의 입학금을 인하한 뒤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일자로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입학금 폐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3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많은 사립대학교들이 유예기간 동안 입학금 폐지를 점진적으로 진행해 현재는 대학교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많은 예비대학생과 학부모님께 좋은 소식이네요. 네 번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운전자분들 주목해주세요. 내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중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 앞지르기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차량에게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었는데요. 여기서 옳은 앞지르기 방법이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경우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추월 차선인 1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 등을 사용해야 하죠.
이런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를 위반한 차량을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보니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금액의 차이도 있지만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개정된 부분을 주목해야겠는데요. 범칙금이란 단속을 하고 있는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도로에 있는 무인 카메라, 단속 장비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차량의 차주에게 부과되죠. 이 같은 차이로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단속 나온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과되는 범칙금보다는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더욱 꼼꼼하게 단속될 예정인 앞지르기 위반, 새해부터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번째, 기준 중위소득 인상. 여러분,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 아시나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다양한 복지사업의 적용심사를 진행합니다. 2022년 올해의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이었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5.47% 인상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로 바로 적용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 명인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 1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법률이 개정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2023년도에 인상폭이 큰 만큼 알아두시면 좋겠죠?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해 생활과 밀접한 법률 중 개정되는 부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 내년에 봬요.